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 또는 협의 소위 이익과 관련해서 보셔야 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원고 적격과 소위 이익은 좀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소위 이익은 협의 소위 이익이라 하고 원고 적격과 약간 구별을 하는 것이 현재 덕설 판례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은 우리 혹시 행정상 적시강제 또 행정대집행에서 좀 많이 다뤘던 건데 이거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대집행에서 모가 건축물 있잖아요. 모가 건축물인데 사실은 이게 모가 건축물이죠. 모가 건축물인데 여기서 행정대집행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철거 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아니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요, 사실은 위법한 행정대집행, 자, 멀쩡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모가 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에서 계고, 통제, 실행행위, 비용징수가 있죠. 그렇죠? 자, 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실행행위 있죠. 이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거행위죠. 모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행위를 했어요. 사실 이게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서 대집행이 실행행위로서, 즉 권력적 사실행위인 철거행위를 통해서 건물을 철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집행이 실행행위 같은 경우는 착수 후 단기간 내에 실행행위가 종료됩니다. 자, 건축물이 지금 포크레인 2번 때리잖아요. 바로 건축물이 그냥 주저앉아요. 그죠? 예. 자, 건축물이 이제 사라졌어요. 건축물이 잔여물만 남아있는 거죠. 건축물이 무너져 있는데, 자, 이거 어때요? 자, 이것은 위법한 행정대집행, 즉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처분성 인정되죠? 자, 우리 소송 요건으로서 처분성은 인정돼요. 하지만 소송 요건은 또 다른 소송 요건이 있죠. 소재 기간뿐만 아니라 이때 권리 보호 필요 또는 협의 소위 이익,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건축물이 이미 다 철거돼 가지고 건축물 잔해더미만 남아 있는데, 이때 이 위법한 대집행 행위, 철거 행위 처분성 인정되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합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때 어때요? 판사님이 취소 판결을 통해서 이 위법한 대집행 실행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원상 회복이 안 돼요. 맞죠?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줄 실익이 없는 거예요. 맞죠? 판사님이 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취소 판결을 내려서, 그죠? 이렇게 철거 행위를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현실적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원고 적격 같은 경우는 바로도 보겠지만, 원고 적격은 일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인정돼요.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권리 보호 필요성, 즉 현실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위 이익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협의 소위 이익, 권리 보호 필요성이 없으면 소송 요건 일종이니까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료시까지. 자, 이때 도중에 이 소위 이익이 없음이 이렇게 밝혀지면 바로 부적법 각하 판결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의에서 보시면 여기 기억본 보세요. 권리 보호의 필요한 원고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호할 필요성을 뜻합니다. 자, 니은번도 보시면 취소 판결의 경우로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권리 보호의 필요가 존재하게 되죠. 디귿번, 즉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소송을 이해하실 때
행정소송, 취소소송이 소송물이 뭐라고요? 취소소송이 소송물이 뭐냐? 소송 객체, 소송 객체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행정처분이 위법성 일반. 행정처분이 위법성 일반이 소송 객체예요. 아시겠죠?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거예요. 맞죠? 자, 이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디귿번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뭐 철거죠. 철거행위. 행정 대집행 실행행위죠. 철거행위죠. 이걸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그 취소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죠. 현실적 이익이 없어요. 실제 이익이 없어요. 소위 남용이 되는 거죠. 판례도 같은 입장이에요. 권리보호 필요 직권조사 사항이고 권리 필요를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샵이 소위 이익을 간다. 요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론으로서 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잘 나옵니다. 근거 보시면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쭉 보시고 쭉 여기 나머지 뭐 근거 기억 니은 디귿 일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디귿번에 좀 이제 말씀드렸죠. 권리 남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근거에 하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근거 한번 읽어보시고 유무의 판단 기준에서 기억받는 원칙 봐보세요. 유무의 판단 기준 기억 원칙. 그 다음에 니은반 권리 보호 필요가 없는 경우죠. 예, 권리 보호 필요가 없는 경우. 요것도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씩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 그죠. 이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권리 보호 필요가 없는 경우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을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또 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라든지, 자, 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 소구하는 경우, 소권 남용의 경우죠. 예컨대 원고의 의도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피해나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시면 효력 소멸의 경우. 효력 소멸의 경우 체크하시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원칙 봐보세요. 처분 등이 소멸하면 권리보호 필요는 없게 됨이 원칙입니다. 판례 입장이도 하죠. 그죠? 자 아까 보셨듯이 또 행정상 적시강제 똑같죠. 얘가 같이 나오죠. 행정상 적시강제 같은 건 급박성을 요소로 합니다. 맞죠? 예, 급박성을 목적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죠. 행정상 적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네, 마찬가지로 소이이익이 없어서 처분성 인정되죠.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인정되지만 이때 행정소송이 또 다른 요건 소이이익 또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어서 이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현실적인 구제제도 앞에서 예를 들은 행정대집행위, 철거행위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정상 적시강제로서 광견은 사살했다. 이미 총을 쐈단 말이에요. 걔는 죽어 있어요. 걔는 죽어 나부러져 있고 자, 이 걔를 갖다가 사살하는 이 행위가 위법이니까 자, 멀쩡한 뽀삐죠. 자, 우리가 광견 뽀삐라고 신고 들어가서 출동해서 봤더니 멀쩡한 걔가 동네에서 친구 왔는가 보다 나왔다가 바로 발견 즉시 사살당하죠. 걔는 이미 죽어 나부러져 있어요.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권리보호 필성, 구제 가능성 없어요. 원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소를 제기해봤자 뭐 판사님 뭐 했을 수가 없어요. 맞죠? 이런 때는 현실적인 구제제도가 뭐라고요? 행정상 손해배상. 걔 같은 경우는 뭐 살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돈을 줘야 돼요. 아까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했는데 사실은 적법한 건축물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원상회복들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걔 같은 경우는 못 살아오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금전으로. 이게 현실적인 구제제도고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구제제도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참고하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설명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성질에 대해서
입법, 권리보호의 필요규정설, 다우설이에요. 자, 입법 과오설입니다. 다우설 보세요. 1설은 행정수용법 제12조 1문은 원고 적격에 관한 조항이고 제2문은 권리보호 필요에 관한 조항이므로 행정수용법 제12조 제1문과 제2문이 함께 규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권리보호 필요규정서는 제12조 제2문이 법률상 이익을 계속적 확인 소송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익으로 보게 된다. 권리보호의 필요규정설이 다우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맞는 지문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판례 보세요. 판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법률 또는 시행령, 대통령령이 규정된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논점이 드는 건데, 요거는 좀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고,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안 나오다가 또 재작년도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입법과 관련해서도 나와요. 행정입법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소송에서 소위 이익과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부분이 행정입법에서 법규명령과 관계돼서 나옵니다. 이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뭐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 또는 총리령 또는 부령이 형식의 행정규칙을 갖다 뭐로 봐요? 행정규칙으로 보죠. 법규성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요거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던 거죠. 이건 많이 나왔던 거라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는 거지 제가 보러 가는 건 아니어서 제가 보러 가면 저한테 돈을 듬뿍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행정법은 그 만점을 맞도록 하겠는데 불행히도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없고 시험은 공정해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공부를 하신 거 가지고 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쪽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좀 내용을 갖다가 제가 책을 읽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또는 시행령이 규정된 경우, 첫 번째 슬롯이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있어. 자,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있어. 자, 판례는 가로, 열고 닫고, 자, 그 뒤에 뭐 나와요? 두 번째 줄 끝에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재기간 경과 후에 권리보호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중요건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실제상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판례 가로 부분을 좀 봐볼게요. 처분 등의 효과, 다시 한번 가로 봐보세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필요의 유무에 관한 문제의 일종인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재기간 경과 후에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가중요건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이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근데 이 시행규칙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 자, 요게 이제 그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종래의 판례는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자,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이 법 형식은 부령이지만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기능했다. 그러나 별표 3개죠. 대법원은 2006년 6월 22일 입장을 변경해서 법률성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동판결에서 처분 기준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해서
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우리 판례한다면 이것이 대통령령 형식. 그래서 우리가 대령 주제에서 대령 형식. 이 행정규칙인 경우, 이거 행정규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 하죠.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총령 불령 형식이 행정규칙을 나누고 있죠. 이 행정규칙 있죠? 예, 행정규칙 볼게요.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자,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 경과 후에 돼요. 기간 경과 후에 돼요. 이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 기간 경과 후에요. 다시 이런 그 법 위반이 있으면 가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가중 요건으로. 자, 행정규칙이, 대통령 형식의 행정규칙. 자, 볼게요. 이 법적 성질을 판례를 뭐로 보죠? 법적 성질을 뭐라고 해요? 법규 명령으로 보죠?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법적 성질이 뭐예요? 법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 형식이 행정지적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자, 이제 규정됐고, 이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 기간이 있죠. 제재 기간이 있고, 그 제재 기간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 가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기간이 경과됐어.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 우리가 하나의 법 위반 내에서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 기간 내에, 이 기간이죠? 이 기간, 법 위반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자, 제재적 처분 기준이 기간이 끝났고, 자,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법 위반이 있을 때, 이전에, 그죠? 이 처분 기준 위반한 이 사실이 있을 때, 가중 요건으로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소위 이익이 있는가? 판례는 소위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자, 이게 문제가 돼. 이것이 만약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불령 형식이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고, 자, 행정규칙이고, 이 법적 성질이 뭡니까?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죠.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여기에 동일한 내용이,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죠.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위 이익이 있는가 여부요? 소위 이익이 있는가 여부? 소위 이익이 있는가 여부? 여부죠? 종전 판례는 어떻게 해요? 소위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소위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전업체 판례 판결을 통해서 전업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거 소위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죠? 사실은 종래 논리대로 온다면 이건 행정규칙으로 봤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이것이 경과 후에 다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 이 기간 지나면 그 행정제적 처분 기준은 기간이 경과하면 물론 이 기간 내에 처분 기준에서 이 기간 내에 행정제재가 있고 이제 끝나면 이미 효력이 소멸되잖아요. 이 행정제적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는데 요놈이 다시 법 위반이 있을 때 또 이 똑같은 위반이 있을 때 나중에 이 가중요건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권리보호 필요성 여부가 있는가 따졌는데 있다고 봤고 없다고 봤는데 지금은 판례 변경이 요거와 형평성 맞춰야 하잖아요.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논의를 했던 것은 이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다고 봤는데 결국 형식만 다르지 둘 다 법규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불용 형식이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고요. 또 이 효력이 소멸됐 이미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은 효력이 소멸됐죠. 나중에 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 불용 형식에 의해서 이런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에 의해서 또 가중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이런 불용 형식이 행정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이것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소위 이익이 있다고 변경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이 법규성이 있고 없고 법규성 유무와 달리 소위 이익과는 이익을 별개로 판단해서 이걸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여러분들 사례 문제도 잘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자 여기 판례가 나오는데 521쪽에 제가 이제 암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법에서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많게는 10개까지 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그 암기사항이 굉장히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법 과목은 행정법을 포함해서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절대 암기가 안 돼요. 법 논리를 이해를 해야죠. 법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이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요. 네, 맞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를 아무리 해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필요로 한 거고 대신 우리 법학 과목은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암기가 되시면 완전 5년이든 10년 전이든 그 이론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독점을 계속 합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암기하실 사항은 여기 자, 제가 항상 말하는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 행정성에서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 즉 행정성 인정여부 판례 요거하고 원고적격 인정여부 판례는 늘 나와요. 늘 나옵니다. 또 어디세요?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소송에서는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하고 그죠? 처분성 인정되면 항고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당사자 소송이 아니에요. 또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고 또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례 있죠? 요거하고 또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 같이 묶어서 두 번째 원고적격 인정 여부 소위 이익 의무 판단 판례 포함해서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관계에 대해서 법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해서 여기 권리보호의 필요를 부정한 판례 요거 무조건 암기해 주세요. 잘 나온 판례예요, 이거. 그 다음에 522조 권리보호의 필요를 긍정한 판례 암기해 주세요. 암기. 아시겠죠? 믿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서 일단은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까지 보셨고 522쪽에 양가루 8번에 소호제기 효과가 있어요. 소호제기 효과가 있죠? 주관적 효과, 객관적 효과, 주관적 효과 심리 우리 법원은 소호제기가 되면 이렇게 심리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고는 중복해서 제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효과에서 집행 부정지 원칙. 여러분들 여기 잠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보셔야 돼요. 자, 취소 소송이 제기는 다시 한번 522조 동그라미 2번 객관적 효과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자, 취소 소송이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바 이를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번 뒤에 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본안 요건이죠. 예, 본안 요건 이유 유무입니다. 수수법원의 본안 판단. 자, 청구 이유를 말해요. 이유는 청구 이유를 말합니다. 청구의 타당성이 있는가? 청구 이유가 있으면 청구가 타당할 것이고 청구 이유가 없으면 청구의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안 심리를 보셔야 하는데 세 번째, 자 여기에서 개설 보시면 다시 한번 이 개설의 중요한 거 있죠. 판례와 통설은 취소 승인 소송물을 뭐로 본다고요? 뭐로 본다고요? 그렇죠. 행정행위 위법성 그 자체, 즉 행정행위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처분이 위법성만을 본안 판단의 대상으로 봅니다. 됐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게 중요해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이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용어 때문에 그런 건데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자 해서 여기 예. 여기 이제 위법의 그 봐두셔야 돼요. 위법에 의해서 니은본문 봐보세요. 취소성에서의 원고 주장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은 처분 등이 위법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위법한 처분이에요. 권리가 침해되니까요. 당연한 것이고. 자, 이 법심 보시고 소위 변경 보시돼요. 이 소위 변경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천천히 하는 이유가 소송법에 갑자기 여러분들 법조문을 읽으시라면 거의 안 읽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조문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공무원 이제 신분을 취득하시고 직업을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에 의해서 공무원 직업 공무원제도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셔야죠. 또 하실 거고. 그렇다면 행정법은 절대적인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행정법 시험입니다. 승진시험뿐만 아니라 합격에 있어도 면접에 있어도 유리합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시험에 잘 읽어드리는 이유가 법조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꼭 맞추셔야 합니다. 행정법이 법원을 왜 배웁니까? 실정법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법 집행할 때, 법 적용 집행하는데 법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툼이 있을 때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받을 뿐이지 제1차적으로 법치행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법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 집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소위 변경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도남 1번 보세요. 소송이 계속 후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변경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위 변경이라고 합니다. 소위 변경 후에도 변경 전의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남 3번 발표시하죠. 현행 행정소송법상 소위 변경은 뭐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소위 종료의 변경. 소위 종료. 취소송을 무이동 확인소송으로. 됐죠? 예. 그 다음 취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또 이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위 종류가 변경이 인정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변경 등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있죠. 자, 처분. 자, 제가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 억울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행정청이 제가 소송을 딱 제기했더니 재빨리 3월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시켜버려요. 어때요? 그럼 나는 다시 취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송의 대상, 그죠? 영업허가 철회된 취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합니까? 아니에요. 얘들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을 통해서 대응하셔야죠. 그죠? 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발표해 놓으시고요. 자, 소위 종류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 꼭 잘 나오는 거 맞죠? 예, 주는 거로 점수 나와요.
자, 기억번. 법원은 취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홍기되는 사무가 기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송 또는 취소송 외의 항고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밑줄. 자, 반드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하고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자, 중요합니다.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거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다 뭐에 의해서?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소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어요. 법원은 허가상입니다. 소위 종류 변경은 허가상이에요. 예. 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니은번이 요게 좀 여러분들 시험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소위 종류의 변경은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위 변경에 대한 특례고요. 규환적 변경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은 뭐예요? 아, 그죠? 당해 행정청 처분청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소위 종류 변경하면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 적격은 누구예요? 행정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항고소송은 프랑스와 같이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담당자, 행정기관으로서의 당해 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있죠. 맞죠? 근데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누구예요? 행정 주체, 즉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하면 소위 종류의 변경에서 피고의 변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민사소송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교환적 변경은 뭐예요? 뒤에 좀 더 변경 나오는데. 교환적 변경은 말씀한 대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가적 변경은 틀려요. 추가적 변경은 기존에 있는, 그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고, 교환적 변경은 아예 바꾸는 거예요. 아예. 동일성을 상실하죠. 추가적 변경은 기존 처분에다가 다시 더 추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때 이제 민사소송법상, 파울이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있는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인정됩니다. 봐볼까요?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건 보세요. 예. 자, 그죠? 사실심의 계속적이고 변론 종결 전이합니다. 자, 니은번 배분 3개 돼요. 기억번 니은번 체크해야 돼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취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람과 계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것이 한다. 됐고.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당사자소송 말씀드렸죠. 실소송, 당사자소송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소송은 무이동 확인성, 부작위 위법 확인성 변경하는 거. 자, 소위 종류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소송, 취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취소송으로 변경하는 이런 경우만 피고가 병인됩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뭐 취소송을 갖다가 무이동 확인성으로 한다든지, 무이동 확인성을 취소송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위 종류의 변경이 안 일어나요. 소위 종류의 변경이 일어나지만 피고의 변경이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간단히 체크하시고. 절차 보시면, 이때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효과 봐보세요. 자, 기억번.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 자, 니은번 종전의 소와 관련해서 진행된 1년의 절차는 변경된 소에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뭐 소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있다. 이것도 참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왜 나오는 건 민사소송과 좀 약간 달라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시험에서 나옵니다. 525쪽 양가로 3번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나옵니다. 그죠? 니은 기억번 니은 보시고 요건 니은번 보시고 리을번 체크하세요. 해놓으시고. 자, 절차, 보시고. 이 절차에서요,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처분 변경도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법원은 신청에 대해서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에서 법 조문과 관계돼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과 관련돼서, 법 규정과 관계돼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디귿번 다시 한번 디귿번 보죠. 리을번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보고 이거 체크하시고 여기 3번 절차에서 여러분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틀려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청구 원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 원인 아닙니까? 그죠? 그 무효 원인을 갖다가 원인이기 때문에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건 무효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취소 사유 같아요. 그죠? 그럼 청구 이유를 변경해서 무효동 확인소송을 취소송으로 이렇게 청구 이유, 그렇죠? 청구 이유가 바뀌니까 청구 취지도 무효인 행정을 갖다가 무효 확인해 주세요. 이게 청구 취지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갖다가 그죠? 예, 위법을 이유로 청구 이유죠. 이유란 것은 이 처분이 취소 사유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나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 취소 판결을 내려주시오. 그러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은 지금 제가 이렇게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변경도 허용합니다. 사실은 청구 원인이나 청구 취지 변경에 따라서 처분 변경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이 법조문관에서 참 잘 나옵니다. 꼭 좀 절차 해놓으시고요. 기타 이렇게 여기서 좀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소위 변경은 당사자성을 항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법조 준용 규정이 있어요. 우리 그 당사자성 가보시면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물어봐요. 또 동그라미 1번, 2번 제가 말씀드렸죠. 무이동 확인성 및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소위 변경은 무이동 확인성 및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무효 확인이소를 취소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자 소송 요건 살인 제한이 따르죠. 예, 맞죠? 무효 확인이소를 취소성으로 변경하는 거. 예를 들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 주의, 소재기간 적용이 없죠. 취소성으로 이렇게 종류 변경하면 행정심판 전치 주의, 소재기 요건으로서 소재기 기간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3번 꼭 체크하셔야 돼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위 변경 또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기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꼭 체크해서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실력 차이를 갖다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구제 제도를 좀 보시면 잠정적인데, 자, 이러면 집행정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가구제 제도 집행정지인데 여기서 시험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이거예요. 집행정지, 이제 가구제 제도인데, 요건 이제 그 시험에서 나온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가 있죠. 네.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뭐가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우리 소송법에 바로 집행정지 제도가 있죠. 그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가구제 제도,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가구제 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처분 제도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우리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법이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이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이 가처분 규정이 있죠? 예, 있는데,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분명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 또는 민사집행법상의 이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고 이건 당연히 인정되겠죠. 인정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가처분 제도를 갖다가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될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판례가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어때요? 판례 입장은 이 가처분 제도 있죠. 이 가처분 제도는 우리 행정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준용할 수 없다. 부정설입니다.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논거가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이건 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에 대해서 특별조항으로 봐요. 특별조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이죠. 특별조항이죠. 일반조항이죠. 이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이것만 적용이 있다는 거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왜? 결론이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있고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가구제도죠. 임시구제제도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이 효력이라든지 집행 및 그 속행위 절차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행정소송은 소재기 있다 하더라도 소재기 효과죠. 이때 집행 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예? 이 처분. 자, 우리 처분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그죠? 소재기를 써. 자, 위법한 처분이죠. 예를 영업정지 예를 들면 정지 3월이다. 이게 억울해서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취소.
취소송을 이거 제기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처분의 효력은 정지돼야 안 돼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다시 확인합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 이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예외적으로 그죠?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기와 동시에 소재기의 동시 또는 소재기 후에 집행정지를 이렇게 신청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안 소송이 계속될 때 본안 소송 계속될 때만 인정돼요. 때만 인정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안 소송이 계속 될 때만 인정된다. 이 질문 잘 나와요. 맞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처분제도는 임시구제제도로서 민사소송에서 이 가처분제도는 소재기 이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죠? 됐죠? 소재기 이전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게 판례가 이거 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적극적 의미의 가부제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은 어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제기 이전은 인정 안 돼요. 행정소송 제기 이전 돼야 안 돼. 제기 이전 전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본안소송이 계속될 때, 즉 소재기와 동시 또는 소재기 후에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 우리가 집행정지제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판례 나올 것이 526쪽에 동그라미 2번 집행정지 요건 기억번 적극적 요건이 있고 자 니은번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판례가 인정하는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요 별표 3개. 니은번 자 527쪽의 중간에 니은번 소극적 요건이 있고 두 번째 점 보세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됐죠? 이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 판례가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실정법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별표 3개.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의 주장 소명 책임. 자,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정지 절차와 불복 이쪽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주시고 다시 한번 528쪽에 집행정지 대상,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 속행위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집행정지 효과에서 여기 형성력 나오죠? 체크. 여기 그 다음에 기동력 체크. 됐죠? 기동력 체크. 자,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 자, 여기서 형성력, 기동력은 어디서 봤어요? 판결이 효력에서 보셨죠? 그렇잖아요. 제기의 효력서. 판결이 효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판결이 효력에서 이 집행정지는 형성력과 기동력이 어떻게 해요? 예, 준용되고 있죠. 인정되고 있죠. 여러분들,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법조문을 보세요. 요게 그 판결이 효력으로서 기속력과 형성력이 준용하고 있어요. 요것도 그 재작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관련돼서 꼭 준용 그 규정 여부 중요합니다. 꼭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 이러면 형성력, 기속력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나왔어요. 해놓으시고, 시간적 효력은 여기 그 두 번째 점 판례가 있어요. 집행정지, 시간적 효력 두 번째 점 봐보세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준수하며 그 주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발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거시력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체크. 이것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가처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정형성 부정성 자소 판례입니다. 이것만 놓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이제 고득점 과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